백화점들이 벌써 크리스마스 단장을 마치고 연말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국내 한 백화점은 외관을 대형 극장으로 변신시켰는데요. 무려 375만 개의 LED 칩으로 구현해낸 영상으로 상상 속 크리스마스 세계를 펼쳐냈습니다. 연말이면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유럽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상점처럼 백화점 내부 한복판을 온통 크리스마스 마을로 꾸민 곳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난 주말에는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문객이 늘면 자연스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백화점들이 해마다 투자를 늘리며 크리스마스 연출에 공들이는 이유입니다. 올 3분기 백화점 3사는 소비 위축 여파로 일제히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처럼 연말에는 반짝 빛나는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금세 장악할 기세였던 전기차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배터리 업계가 전략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는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새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에서 포드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공장 설립과 운영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고금리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력이 줄어들었고 유럽에선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후방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율은 2021년 100%에서 지난해 68%로 줄었고 올해 45%까지 낮아졌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올해 4분기를 지나 내년까지 배터리 업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업황 둔화는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을 성장통인 만큼 당분간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흐름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시행했는데요.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백화점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선 의류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자동차에도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고물가 고금리 흐름에 서민 부담이 높아지며 내수 경기가 침체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할인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실제 국내 한 백화점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첫 주말 지난해 대비 매출이 2배 가까이 뛰는 등 실제 효과를 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드는 요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껏 중고 휴대폰 거래는 개인 간 거래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폰 판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국회가 먼저 시장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8월 변재일 의원은 중고 휴대폰을 사고 팔 때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인증 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개인정보 삭제 확인 서비스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공시하는 겁니다. 이달부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합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민간 자율로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인데요. 인증 조건 및 심사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의견 청취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하지만 음지의 중고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선인장 가죽 개발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린 컨티뉴의 전인호라고 합니다. 최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선인장, 잎, 귤 껍질 등 농업 부산물로 친환경 원단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다. 국내산 선인장 잎을 원재료로 이용, 친환경 가죽 원단을 만드는 그린 컨티뉴. 이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을 넘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국내에서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 원단을 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그린 컨티뉴의 전인우 대표를 만나본다. 우선 저희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시작을 이제 가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물을 사용하는 이제 천연 가죽이라던가 아니면 유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합성 피혁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체하고자 환경적인 식물성 가죽을 만들어 보자 했고요. 이제 선인장에 셀룰로스, 섬유질이 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기존에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뽑는 기술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기존의 식물성 비건 가죽은 해외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잘 나가는 멕시코 업체도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들고 있었고, 근데 가격이 굉장히 한국에 들어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의 소가죽의 한 2배 이상이었고, 거의 저희가 이제 3만 원에 팔면 거기는 6만 원, 9만 원 이렇게도 팔아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야 되지? 이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그때 제주도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선인장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선인장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선인장 말고 지금 이 주황색은 귤껍질 가죽이고요. 저희가 좀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의 셀룰로스가 40% 이상만 있으면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껍질부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녹차 부산물도 하고 있고요. 고구마 줄기 그리고 밀양에 있는 사과 껍질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역에서 버려지는 좀 문제가 되는 부산물들을 저희가 좀 가져와서 그것들을 재가공, 업사이클링하는 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 가죽 들어가는 것들을 대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의류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또 소파 쪽 그리고 가구 분야 그리고 소품 다이어리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차량용 시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가죽 시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맞춰서 친환경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성을 잘 맞춰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각양각색이긴 한데 일단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면 해외 비건 가죽보다는 확실히 3배 정도 저렴하니까 확실히 이건 잘 한 것 같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부정적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컬러가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사실 개개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커스터마이징 제도라고 해서 몇백 야드 이상부터는 원하는 컬러에 맞춰 드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컬러로 저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어들의 조금 눈높이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들은 소량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오히려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가죽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높은 수치가 저희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테스트 리포트로 된 게 있어서 스크래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찢김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더 강한 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라인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게 생분해가 중점적이 되는 라인이 있고 또 아니면 수명이 조금 더 긴 라인이 있고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바이어들의 필요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좀 마케팅적인 측면이 현재까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찾는 이유들은 사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이제 비건 쪽이라던가 아니면 채식주의라던가 친환경 소비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적인 마케팅의 요소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마케팅의 본질은 서로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인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서 비롯되어서 저희의 이제 가족들을 많이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으로 좀 구성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가 필요한 그거 찾으시는 이제 바이어분들은 저희가 생분해가 최대 78%까지 적용된 생분해 라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옷으로 만들었을 때 5년 안에 토양에 묻었을 때 생분해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폐기되는 방식으로 또 구성한다면 또 그런 라인도 있듯이 제가 조금 바이어들에 맞춰서 좀 그 라인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생분해가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친환경 가방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만들려고 이제 친환경 가죽을 알아보다 보니까 다 해외에 있기도 하고 가격대가 다 너무 비싸서 또 이걸 왜 이렇게 비싸야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때가 제가 또 이제 전자공학과 나와서 이제 특허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외 특허들이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저희가 이 레시피들을 좀 여러 개 찾아가지고 좀 한번 연구를 하다가 때마침 제주도에 선인장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보고 여기 한번 뽑아 볼까, 이거 한번 레시피 적용해 볼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R&D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선인장을 처음에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버려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 쪽에서는 그렇게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공유 오피스 하나 이제 1인 그거 해서 주소를 하나 파서 명함을 하나 파가지고 제주도에서 사업하는데 혹시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냐 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루트를 좀 많이 얻어서 저희가 국내에 한 천년초 백년초 농장이 한 40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군데 농장 이렇게 다 컨택해가지고 어차피 부산물로 버려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소정의 비용을 들이고 가져오는 걸로 좀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선인장 자체가 워낙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라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고 사실 어디서든 씨만 뿌리면 자라나기는 하거든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아스팔트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 없고 또 선인장이 좀 특이한 게 자르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생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수급에 어려움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농가들 쪽에서도 조금 반기는 분위기인 게 선인장 잎을 기존에는 그냥 그대로 버려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까운 자원일 수도 있고 이것도 또 환경적으로 탄소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계기로 좀 느낀 게 있는 게 저는 처음에 이 선인장 가죽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이제 미쳤냐고 했습니다. 이제 너 이거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냐 안 된다라고 해서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해보자라고 해서 한 2년 정도 R&D 하고 진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셨을 때 또 미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의미로 미쳤다라고 하셔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더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고 많이들 이제 부르시는데 사실 국내에서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고 하면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냐라는 것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환경을 지키려면 돈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팔려야 환경도 지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돈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개가 같이 공생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원료단에서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원료로 저희가 뭐 지금은 현재 가죽을 만들었지만 저희 사실 비전이 이제 바이오매스 100%라고 해서 이 원단의 식물성 수치가 아니면 이 제품의 식물성 수치가 몇 퍼센트, 100%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 화장품 소재에도 납품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식품 쪽에도 납품할 수 있고 이 원료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원료로 다양한 제품군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좀 투명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료 저희가 애초에 원료를 뭐 먹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업사이클링 하기보다는 애초에 못 쓰는 것들 그리고 애초에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업사이클링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원료들을 또 가공하는 공정에서 유해화학 약품들이 좀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저희도 선인장 같은 경우에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게 농약 없이도 잘 자라는 자원이다 보니까 애초에 뭐 약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좀 순수한 자원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단에서 조금 더 투명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저희가 뭐 해외를 사실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관심도로 봤을 때는 사실 국내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이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거기에 뭐 흡수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좀 스며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한 5년 이내에는 정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 친환경이 하나의 트렌드가 더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유한 캠벌리 같은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비재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적인 제품들로 저희가 원료단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구성해서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다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 저희의 원료가 100% 환경적이고 아니면 뭐 90%, 80% 환경적이든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소비자들께 공유하면서 또 환경적인 가치들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제품 그리고 또 버려지는 농업부산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린 컨티뉴의 행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